오늘은 밀크시슬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밀크시슬 제품들을 보면 실리마린을 얼마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밀크시슬 안의 주요 성분이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은 한 개 단일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물질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실리마린 중에서도 실리빈의 효능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밀크시슬의 주성분이 실리마린, 작동하는 원리는 결국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속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고 SOD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서 간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논문을 봐봅시다. 실리마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했을 때 글루타치온의 농도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단하게 타이레놀인데 타이레놀을 해독할 때 몸속에서 글루타치온이 소모가 됩니다. 해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을 섭취하면 글루타치온이 살짝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실리마린을 투여한 사람에게서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밀크시슬은 자체적으로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밀크시슬은 글루타치온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글루타치온 자체를 먹어서 효과가 팍팍 나타나면 좋지만 글루타치온 이 녀석은 흡수가 그렇게 잘 되는 녀석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글루타치온 생성을 간접적으로 늘려주는 방식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밀크시슬도 그 중 하나고요. 글루타치온 자체도 트라이펩티드 채널을 통해서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글루타치온의 분해 산물들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글루타치온을 실리마린과 함께 먹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리마린이 몸속에 들어오면 글루타치온을 생성해주세요 라고 몸에 요구를 하고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해 글루타치온 재료를 더 잘 흡수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생성 쪽으로 몸이 맞춰지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밀크시슬 그리고 글루타치온 한 개를 먹는 것보다 둘을 같이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은 글루타치온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글루타치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와 시스테인 그리고 글리신 3개로 합쳐진 아미노산입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박혀있는 시스테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밀크시슬은 시스테인과 함께 먹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글루타치온의 구성품이 되는 시스테인만 먹더라도 꽤나 효과적으로 글루타치온이 생성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을 해독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글루타치온을 통해서도 해독이 되는데 SH기가 붙어있는 아미노산만 있어도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테인이며 이곳 SH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SH는 황을 뜻하는데 유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황을 바로 먹으면 당연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도 S, 황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걸 실제로 그냥 먹는 분은 없겠죠. 유독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요. 예전 조상님들이 대대로 쓰던 방식들, 약간의 놀라운 방식들인데 유황오리를 먹는다던가 유황온천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황의 독성을 없애서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황을 잘 보충해 주기만 하면 글루타치온 생성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서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 효과가 당연하게도 있기 때문에 과거 질병치료 그리고 원기 회복에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적인 것도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훨씬 더 싸고 안전하게 황을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바로 MSM과 같이 먹는 겁니다. MSM은 관절 영양제로 사용되는 영양제인데 결국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MS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로지 황인 S를 위한 물질이며 안전하고 독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루로 사서 밥 지어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옵티 MSM은 FDA에서 그라스 등급을 받아 굉장히 안전하고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 과학의 끝인데 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속합니다. MSM 이야기를 할 때 DMSO 이야기도 가끔 해드리는데 구조를 보면 산소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DMSO는 유기용매로 사용되며 독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MSM은 없고요. 한 끗 차이로 독성 유무가 차이가 납니다. 원리상 순도가 낮고 저렴한 MSM에는 어느 정도 DMSO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어찌 보면 황을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여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거나 자체적으로 해독 능력을 갖춘 물질들이며 밀크시슬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며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산화 네트워크는 항산화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도와주는 시너지를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밀크시슬, 효능 증대를 위한 식이유황의 섭취는 이 사이올 사이클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이올이라는 말은 그냥 황이거든요. 영어로 하니 좀 있어 보이지만 여기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밀크시슬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성된 글루타치온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재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1000에서 2000mg 정도 드셔주시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글루타치온 재사용에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치온 솔직히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 많이 먹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몸속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글루타치온 주사를 의원에서 배곡주사, 미백주사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의 미백 효과는 워낙 유명하죠. 이 두 개를 한 번에 섭취하면 항산화, 항독소 기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백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부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비타민 E의 경우 토코페롤로서 섭취하셔도 괜찮지만 요즘에는 토코트라이에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산화제 솔직히 전부 먹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타민 E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글루타치온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가격이 문제라면 황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위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차근차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 꼭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글루타치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크시슬 실리마린은 결국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밀크시슬 실리마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리마린만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부가적 조합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